더라. 추미애는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를 구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서 현재 있거나 다른 데로 갔거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대소자들의 코로나 확진에 책임을 물어서 추미애 장관을 구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성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부구치소 사건 하나만 해도 이 정권이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권을 우리가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가다 놓고 정부기관에 국가기관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정부라면 마땅히 물러나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동부구치소 사건 하나만 해도 이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법정에서 재판도 받기 전에 코로나로 죽게 생겼는데 가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연대에서는 추미애 구속, 문재인 통전한 사과,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에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부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가 독주한 것을 견제하고 정부가 불법 부정을 저지른 것을 밝혀내고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추미애 구속하라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동부구치소 사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사건을 그냥 넘겨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아예 야당은 이 동부구치소 사건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비상시국연대에서는 이 동부구치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거덜내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떨쳐 나서야 하겠기 때문에 이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해서 떨쳐 나서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폭정 종식 비상시국연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질병 그 자체 때문에만 공포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방역 조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활상의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정말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상당히 알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굉장히 많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치적 속임,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정치적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K 방역이라 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방역이 아주 모범 국가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주의가 과도할 정도로 팽배해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될 나라는 동남아 국가입니다. 특히 대만 같은 나라입니다. 대만은 지금, 대만 인구는 대한민국의 한 반쯤 되는데, 반쯤 되는데, 대만은 확진자가 7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760명. 우리는 얼마냐? 우리는 지금 7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명. 인구는 2배밖에 아닌데 확진자는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대만은 사망자가 몇 명이냐? 7명입니다. 7명.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1217명입니다. 1217명. 인구는 2배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는 500배입니다. 500배. 근데 무슨 너무 K-방역을 자랑할 만합니까? 더욱이 우리가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것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방역 수칙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도 정부는 이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실정적 증거가 바로 이 동부구치소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재소자들은 발걸음 하나도 자유롭게 뛸 수가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이 방에 있으면은 코로나 걸리겠다 위험스러워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소자 2,400명 가운데 1,170명 지금까지 50%가 확진됐다고 하는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데 왜 이러느냐?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피폐케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방역을 국가기관, 정부가 이게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문재인 정권, 왜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정치적 이용에 당할 것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은 백신 확보에 아주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 말한 이른바 선진국들은 백신을 국민 1인당 2분, 3번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카나다도, 독일도.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니까 허둥지둥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가 오히려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역에 소홀한 것이 동부구치소 사건이고, 그리고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규탄하는 이 집회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농성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를
국민과 함께 추천하기 위한 뜻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재소자 가족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코로나 확진의 판결을 받고도 어디 하소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시구연대에서 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가족 여러분들의 그러한 진정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많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역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장기표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문수 공동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재소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교도관 여러분, 정말 죽음의 이 수용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하던 이 윤창열 씨, 그리고 또 딴 분이 돌아가시고, 또 서울구치소에서도 한 명이 30대가 사망했습니다. 확진자가 오늘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1216명,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확진입니다. 이렇게 인권사각지대가 전 세계에 어느 곳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수용소도 제가 많이 조사도 해보고 연구 보고서도 많이 봤는데, 북한의 수용소에도 이렇게 전염병이 과반수 이상의 재소자들을 다 휩쓸고 지나간 경우는 없어요. 맞아 죽기는 해도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죽는 것까지는 또 좋아요. 죽어도 유족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고, 저 수목장 하는 데 가서 곧 수목장으로 장사 지낼 테니까 그리 유족이 와라. 이게 무슨 일이냐?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화장한다는 것도 연락 못 받고 그저 나무 밑에 땅에 묻을 테니까 뼈가루 묻는데 거기 오라, 이런 연락만 하고 있는 이 인권사각지대, 이게 대한민국 오늘 이 현실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미 그랬습니다. 본인이 늘 그 말끝마다 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나는 말끝마다 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는 민변인 출신이다. 그런데 말끝마다 인권과 민주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자기 책임하되, 이 서울구치소는 100% 국가시설입니다. 이거는 송파구하고도 상관없고 서울시하고도 상관없고 100% 순수 국가기관입니다. 요 앞에 있는 서울 동부 지방경찰청도 100% 국가공무원입니다. 저거는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저기 법원도 마찬가지, 저거는 순수 국가, 바로 법원이죠. 이 법원, 검찰, 구치소 100% 국가시설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고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사람이 죽어도 유족들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태워서 화장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뭐 나무 밑에 묻겠다. 이 유족이 그래도 죽은 사람 뼈가루를 어디에 묻는지 뭐 이런 거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도 화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어디다가 묻을지 알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문재인,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은 천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여기 이재호 의원도 감옥에 5번 갔다 온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제일 낮았거든요. 장기표 선배도 6번입니다. 여기도 뭐 5번, 6번 이렇게 다, 2분이 우리나라에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제일
감옥에 많이 가고 오래 살고 한 분, 저는 2번밖에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감옥 생활을 다 해본 사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구더기도 얼굴에 기어오고 쥐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에서 살아봤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시설은 잘 해놨는데 문재인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바로 코로나 소를 바로 죽음의 수용소 죽고 나도 유족한테 통보도 안 해주는 세상 전지의 인륜과 천륜을 다 내팽개 쳐버리는 이런 국가시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 가스실 이런 거 빼고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우선에 재소자에게도 생명권이 있다. 1. 재소자의 생명권을 보장해라. 혹시 죽었더라도 죽으면 유족한테 연락해줘야 안 되느냐.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 이거는 유족에게 권한이 있지. 그것도 문재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 마침 보니까 잘 됐네. 검찰도 옆에 있고 요즘 검찰 잘하고 있어요. 그 법원도 옆에 있는데 법원도 요즘에 좋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바로 이 검찰청에서 바로 조사를 해가 잡아놓고 또 문재인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다 조사를 해놔야지. 이거는 문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말로만 인권 변호사 하는지. 그래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2번째,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재소자인데 이 교통통신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창문에다가 살려달라고 그걸 뭐 손 피켓식으로 하나 종이 조각 하나 썼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하고 이거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살려달라 소리도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사람이 죽고 코로나 걸리는데 살려달라 소리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문재인, 이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게 인권 대통령입니까? 살려달라 소리도 못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견하고 그 가족들이나 유족들한테 항상 알려주고 할 것은 바로 교도관들의 책임이고 이 국가기관의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코로나를 빙자해서 광화문에 재인산성을 쌓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도 못 보게 하고 일체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짓밟는 이런 문재인, 이런 법무부인지 무법부인지 이 무법부 이걸 고치지 않으면 국민이 생명을 지킬 수 없다.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없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감옥살이 제일 오래 하신 우리 장기표 선생님 또 이재호 대표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이범 대표님 전부 다 왔습니다. 와서 우리는 아무리 감옥이지만 대한민국 감옥은 기본적인 인권과 행정법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빙자해가지고 계엄령 안 된다. 코로나 독재 안 된다. 코로나 인권 침해 안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교도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재소자 여러분들 갇힌 곳에서 답답하지만 저희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우리 교도소
재소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악의 독재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통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세계 최악의 독재자가 다시 누구냐 물으면은 문재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계 최악의 독재자도 저거 정치범 수용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서 정치범 수용소 어느 한 군데서 지금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 했으면은 지금 끝났습니다. 누가 끝났냐? 북한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인민들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공개처형. 그 정치범 수용소장도 공개처형 당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북한 땅에는 그런 책임이 준엄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무부 장관 같은 직에 있는 자나 교도소장하는 자나 철저하게 노심초사 이런 특히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왜 하는가? 자기 생명부터 살고 두 번째 이 재소자 관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최악의 독재자, 세계 최악의 독재자가 문재인인과 동시에 세계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세계 최악으로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문재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이 동부구치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가 물었지만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인권파리 하면서 북한 간첩마저도 인권 보호해야 된다면서 간첩들 인권 보호하던 인간이 누구냐?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국의 국민들, 아직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재판을 받으면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 안에다 가둬놓고 저분들에게 코로나가 확진이 1년 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재소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자들 오니까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또 청문회 열고 뭘 했습니까?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 이래 지금 해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런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SOS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참 감사한 일이 이 교도소, 구치소 생활을 해본 선배 어르신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 안에 있는 재소자도 국민이고 저 국민의 생명을 반드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앞으로 문재인이가 사과, 책임, 추미애가 책임지고 저희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과실치상, 과실치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로 다 고발해놨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고발인 조사받으러 안양지청에 갑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런 무능한 인간들에게 잘 하겠지,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통째로 나라가 거들납니다. 이 교도소가, 구치소가 통째로 완전히 다 코로나로 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헌법이 정한 저항권 정확하게 행사해서 이제 문재인의 인기를 더 이상 완벽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 왜? 최악의 독재자이고 최고의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인 권리를 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소자 가족 여러분들이 비상시국,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저희들이 전화번호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연락을 주셔갖고 우리가 재소자 가족은 재소자 가족대로, 또 망해가고 있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재인의 이 폭정과 실정을
저희들이 제대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문재인이가 스스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동을 끊임없이 해갈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한 달이 훌쩍 지난 12월 29일 날 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면서 그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의 부실을 사과 한마디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을 찍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추미애는 자기 아들의 탈영을 비치다거리하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에 개입한 것을 막아내고 또 월성 1호기 원전 폐쇄를 위한 조작에 가담한 것들 막아내고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정권의 치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갖 구실로 하다 보니 이런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엄밀히 엄격히 국민의 이름으로 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바른 세상 올바른 나라가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쳤고요. 제가 장기표입니다.